취업 준비생들의 고스펙화, 스펙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긴 하지만 그 어려운 중에서도 떨어지는 친구들, 실제 취업에 성공해서 입사한 친구들을 살펴보면 단언 드릴 수 있는 건 스펙이 높은 친구들보다. 안녕하세요, 공대 누나입니다. 취업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반도체 시장의 경우 2024년 하반기부터 채용 파이가 작아지면서 국내 공대생들 스펙 인플레이션, 고스펙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도대체 뭘 채워 넣어야 할지, 내 스펙 정도면 어느 수준인지 불안하시고 초조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다양한 교육들이 남발되고 있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불안하고 스펙의 늪에 빠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영상 보시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방향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채용 시장이 어떻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난번 2024년 하반기 분위기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렸었는데요. 못 보셨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한 5년 전만 해도 채용 시장은 두 그룹이 전부였어요. 4학년이 되어 인턴과 기업 채용 준비를 하면서 졸업을 앞둔 그룹, 졸업생인 채로 취업에 준비하는 그룹. 일부 석사들이 있긴 했지만 석사는 석사티오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최근 취업시장에서 모든 합격 후기를 휩쓸고 다니는 단어, 바로 중고 신입이 등장했습니다. 중고 신입이 등장한 건 대기업 공채가 사라지고 수시 채용으로 채용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기업과 맞지 않다고 판단한 전연차 엔지니어들이 채용 시장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문제는 반도체 업계 현황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중고 신입이 워낙 채용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었고 스펙 인플레이션이 두드러지게 된 상황이다 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드리면 채용 시장에는 학부에서 재학 중인 4학년, 졸업을 준비 중이죠. 그리고 취업에 올인하고 있는 졸업생, 그리고 한 번 이상 취업에 성공한 중고신입, 이렇게 세 그룹이 있습니다. 중고신입은 아시다시피 이미 취업에 성공한 경험도 가지고 있고 실무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그룹에게는 채용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어려운 반도체 채용 시장에서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기업에 지원하시기 전에 내 스펙 정도면 채용 시장에서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학벌, 학점, 어학, 반도체 실습, 인턴, 자격증까지 완벽히 준비되면 취업에 성공하는 것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시장 자체에서 현재 많은 인력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채용이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의 고스펙화, 스펙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긴 하지만 그 어려운 중에서도 떨어지는 친구들, 실제 취업에 성공해서 입사한 친구들을 살펴보면 단언 드릴 수 있는 건 스펙이 높은 친구들보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원하는 직무, 핏한 직무에 본인의 강점을 살린 분들이 성공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스펙은 무엇인지 필요도 없는 스펙 쌓기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참고해주세요. 먼저 학벌 빨리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지원하시려고 하시는데 학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채용에 영향에 미치느냐? 당연히 미치죠.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도 학교 기입란이 있잖아요. 지금 학벌 우리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학벌 별로라서 취업이 안 되겠네 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아시겠죠? 전공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전공 바꿀 수 없다. 전공도 전공별로 할 말이 많긴 한데 전공은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본인 전공과 매칭되는 직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학과내 프로젝트들, 배웠던 소프트웨어 툴 등을 이용을 해서 직무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매칭시키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 그래야 1차 서류 합격률 올리실 수 있다. 그 다음 어학. 어학은 영상 보시다가 도망가실까봐 제가 미리 좀 이야기할게요. 제가 쓴소리 좀 할게요. 어학은 무조건 올리셔야 돼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재학생들이시라면 나 졸업반 돼서 올려야지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안 돼요. 졸업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졸업 작품 하시던 논문 쓰시던 졸업 작품 하셔야 되죠. 학부 때 과제 프로젝트 했던 것들, 아르바이트 했던 것들 다 리스트업해서 경험 자산화 하셔야 되고요. 이 경험을 통해 자기소개서 소스 뽑는 연습하시면서 채용 공고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자기소개서 쓰셔야 되잖아요. 엄청 바빠요. 만약 안 바쁘시다면 혼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실 때 이미 어학을 따놓으셨다면 베스트. 다음 졸업생 어떻게 할 거야? 어학 미리 해놨어야 됐는데 내가 어학 오픽 기준 IH 미만이다? 그럼 딱 한 달만 빡세게 준비하셔서 IH 이상으로 올리셔야 된다. 제가 어학 이야기 드릴 때 분명히 이야기 드리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무조건 단기간에 끝낸다. 왜냐? 우리 어학 준비 기간 늘어나면 성적 올라가요?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한 달간 준비한 어학 실력과 2달, 3달 준비한 어학 실력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집중하셔서 빨리 끝내셔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실습이나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부트캠프,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이 경우 이 과정이 어떻게 취업에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필요한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육의 필요성을 아시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교육이 필요한 사람만 가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필요가 없는데 그냥 요새 핫하다니까 남들 다 듣는다니까 듣는 분들이 계세요. 필요 없는데 나는 이미 그 교육을 대체할 만한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데 교육 들으시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아깝잖아요. 이 교육이 필요한 친구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친구분들이냐면 우리가 지원해야 할 산업 분야는 반도체예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 기업에 지원을 할 때 자기소개서에 지원 동기 쓰실 거예요. 근데 이 지원 동기 쓰실 때 내가 왜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연관성이 없는 전공이시라면 반도체 관련된 교육이 하나 이상은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자, 화공, 기계 관련 전공이신데 사실 반도체 아니어도 갈 산업 분야 많잖아요. 근데 왜 반도체 취업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지원 동기를 채워넣을 무언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학과 내에서 반도체 관련 교육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반도체 8대 공정이 무엇인지 혹은 소자가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시는 분들, 반도체 생태계와 공정 산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이수하며 노력했다는 점을 어필하실 게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이 필수적이에요. 근데 정말 운 좋게 학교 내에서 반도체 장비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셨거나 반도체 공정을 다루는 과목이 있으셨다면 꼭 이수하셔서 자기소개서에서 이력서에서 어필하시면 돼요. 이런 2중, 3중 중첩되는 교육을 들으시면서 시간, 돈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반도체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국비교육 중에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이렇게 장기로 이루어지는 직무 관련 교육이 있어요. 이런 교육은 굉장히 커리큘럼이 체계화되어 있어서 직무 역량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되실 텐데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들은 제발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교육 이수 다 하고 자기소개서 쓸 건데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교육 이수를 다 하시고 나서 지원하시겠다는 친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이 교육 이수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수하시는 교육의 목적은 직무 역량을 늘려서 취업을 하자는 건데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교육을 이수하시느냐고 채용 한 시즌을 날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하시는 과정에 채용 공고를 계속 보시면서 지원을 하셔야 돼요. 물론 자기소개서나 면접 가셨을 때 땡땡 분야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을 듣고 있다고 어필하시면 너무 도움되시겠죠. 하지만 교육의 목적, 교육 이수가 아니라 취업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된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사랑 자격증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면요.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사랑 자격증은 공신력도 높고 역량도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필살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취득하시는데 소요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지셔야 돼요. 자격증 기사 준비하시느냐고 자기소개서 못 쓸 것 같다. 채용 공고 놓칠 것 같다. 하시면 그냥 무기 하나 더 모으시는 거 포기하시고 있는 무기 중에 뭘 더 날카롭게 만들어 볼지에 대해서 분석하셔야 돼요. 근데 혹시 내가 전공을 좀 열심히 했고 할만해. 원샷 원킬에 필기실기 다 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도전해보세요. 분명히 필살기로 작용하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스펙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강점을 못 찾고 계신 거다. 여러분들의 필살기를 못 찾고 계신 거다. 왜 못 찾고 있냐? 주변에 다 비슷한 친구들만 있거든요.
화공과 친구들 다 주기율표 외우는 친구들이고, 기계과 친구들 다 CAD 할 줄 아는 친구들이고, 전자과 친구들 다 회로 볼 줄 아는 친구들이니까 내가 특별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 전공이, 내 경험이 비슷한 집단에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을지 가늠이 전혀 되지 않지만, 학과 내에서 진행했던 그 사소한 것들을 전문성 있게 표현했을 때는 준비된 엔지니어로 채용 시장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채용 입장에서는 어떤 전공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지원자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 역량을 통해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될지는 지원자가 말해줘야 채용자가 아시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말해줘야 알잖아요. 그쵸? 아, 내가 기계공학과니까 기계 다루는 걸 잘 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 내가 화공 전공이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에 알아서 배치해 주시겠지? 내가 여자친구 사귀고 있으니까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모른다고요. 말 안 하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상대방은 모릅니다. 저 파이썬 할 줄 아는데 이게 업무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되죠. 저 깊게는 잘 모르지만 반도체 공정은 조금 알고 있긴 한데 어필이 될까요?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적정 수준의 스펙만 준비되었다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취업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 채널이 작아서 찾기 어려우신 거 알고 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단 하나의 영상이라도 반도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